녹조와 적조의 발생 원인과 각각 해결 방법의 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조의 발생 원인은 부영양화, 그러니까 질소와 인 등의 영양소가 비료 등 이제 농업 용수들 그런 것들이 하천에 떠내려오면서 하천에 유입 시 마이크로시스티스와 같은 남조류가 이상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아가미를 막아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이는 평소 규조류가 경쟁관계를 유지하여 적은 개체의 수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소원 상승 및 강수량 부족으로 하천으로부터 내려왔던 질소, 인 등의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규조류가 줄어들면서 코클로디니움이 증식, 즉 적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녹조와 적조 현상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자면 녹조류는 녹색을 의미하는 녹자와 물속에 살면서 동화 색소를 가지고 독립 영양 생활을 하는 하등 식물인 조류가 합쳐진 말입니다. 때는 오염물질에 비해서 빠져나가는 오염물질 양이 적을 때 그런 다양한 환경적인 원인이 녹조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지질 과산화물을 통해서 직접적인 세포 독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산화수소를 섭취하면 위장관에 메스꺼움, 구토, 헤마티스와 같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는데 라는 그림이가 경기도 수질연구부에서 조사한 건데요. 그래프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이랑 빨간색 선이 이제 그 주요 세균들이 녹조를 일으키는 그 초록색 선은 과산화수소입니다. 이 밑엔 날짜고요. 이틀 만에 과산화수소가 사라졌어요. 일단 녹조들이 분해되어 소멸되었고요. 2일째 남조류 세포인 아나베나가 검출되지 않았고요. 3일째 수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시간 경과 후에 과산화수소는 물속에서 아예 제거되었다고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 과산화수소를 물속에 넣었을 때 분해되는데 최소 1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실험 결과로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그 1일 사이에 분해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중생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을 한 번 실험한 결과를 말씀해 주셨죠. 12시간 이후에 모든 녹조류들이 다 없어지고 물이 깨끗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다 보면 이 수질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규조류 종류가 되게 많다는데 적조를 일으키는 규조류가 있고 적조를 일으키지 않는 착한 규조류 이런 것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이건 이제 적조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부영양화가 되면 규조류가 많아지는 것, 그리고 규조류가 과다 증식하는 건 역시 말씀하신 대로 적조가 맞습니다. 근데 적조가 아까 말씀드린 녹조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조류로 인한 적조는요, 와편무류, 그러니까 코클로디니움으로 인한 적조와는 달리 끈적한 조명물질을 분비하지 않기 때문에 수생생물에 피해를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물고기들이 좋은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이용해서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이 녹조를 일으키는 곳이라면 동물성 플랑크톤으로 그걸 억제하는 거고, 나머지 상황에서는 이제 거기 그 각 먹이 사슬에 적절히 그 녹조가 일어나는 그 해당 물질을 억제할 수 있는 다른 그 개체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물들 사이에서도 그런 예를 들어 물벼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물에서는 그게 물벼룩이 있어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용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유용 미생물이 어떻게 실제로 사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실제로 집에서 어떤 염화칼슘을 대체하는 물질에 대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 유용 미생물은 주로 캡슐형 또는 액체형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유용 미생물은 된장에 있는 효모와 같이 특유의 냄새가 발생하기 때문에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물기를 만들어 초문을 개방해 물은 빠져나가고 남세균을 걸러낸다고 하셨는데, 따로 물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그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적 측면에 대해서는 고려해 본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물을 인위적으로 옮겨 남세균을 걸러버리겠다는 것인데 이 물을 인위적으로 옮겨서 그 물에 살고 있던 생태계, 생물들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강화한 바다에 있는 적조 문제 그리고 녹조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 아까 A팀에서 먼저 말씀해 주셨듯이 EEJ, 이열치열 이것처럼 지금 발생한 것을 해결하는 비용보다 그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물레방아를 돌리면 모터로 돌리는 건가요? 네. 현재 발전소를 바다의 근처에 짓는 이유는 이제 냉각을 위한데 이때 멈추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특성상 바이러스가 어떻게 돌연변이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를 낳는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또한 인공지능 바이러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이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나노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는 바이러스 쇼크라는 책을 보고 모티브를 얻어서 생각한 아이디어인데요.
이는 실제로 항바이러스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바이러스가 어떠한 세포에 침투할 때 바이러스의 머리 부분에 있는 머리와 핵산이 있고 그 아래 다리 부분이 있죠. 근데 얘가 숙주인 세포의 돌기인 필로포디아의 다리를 접합해서 그 안에 있는 핵산을 투입하면서 감염시킵니다. 근데 이 항바이러스제는 얘가 다리를 접합하기 전에 미리 다른 다리 모양을 접합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는 가짜 숙주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 항바이러스를 역으로 이용해서 그냥 바이러스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탑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 적조들에 대한 정보를 탑재시켜서 얘네들을 감염시켜서 없애는 것이 바로 이 나노 로봇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비싸고 처음 설치할 때 비용 비싸고 또 어디에 설치할지 그 지형적인 문제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 뭐 그걸 찌꺼기를 그냥 보이는 걸 제거해도 뭐 영양염료 같은 본질적인 그것 이유는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할 거라는 그런 말이 있는. 일단 저희 팀은 이번 토론의 키워드를 녹조나 적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 생태계 유지가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과산화수소의 현장 적응성 평가라는 자료에 따르면 과산화수소는 남조류를 선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적절한 농도로 사용하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덜하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아무래도 연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비주얼 컨셉이 친환경적인 그리고 시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저희는 좀 경제적인 면을 강조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